그러면은 그 주영 쌤도 이번 이제 하락장 속에서 예. 계속해서 좀 이렇게 삼성전자를 한 주씩 두 주씩 매수하고 좀 예. 그러셨던 건가요? 그럼요. 어. 저는 그냥 이번 상황이 사실은 제 과거 경험으로 좀 비교를 하면 저는 이제 서브프라임을 거의 정통으로 맞았는데 그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이제 서브프라임과 그리고 지금 물가가 상승한 이 상황을 비교를 했을 때 저는 서브프라임 훨씬 더 심했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미국에서 굉장히 신뢰받는 신용평가사에서 채권 등급을 굉장히 높게 AAA로 측정했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AA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기였지. 그러니까 그게 한마디로 신뢰가 손상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리먼 브로더스도 파산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달러가 이제 어떻게 되지? 달러에 대한 상징성과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아수라장 그 상황 자체인데 지금 어차피 이게 시장이 상대적인 거잖아요. 지금 보면은 미국의 어떤 그 기업이라든지 어떤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달러 신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물가가 너무 올라가서 결국은 금리만 올리면은 이거를 해결할 수 있긴 한데 이제 금리를 너무 급격하게 올려버리면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으니까 약간 이제 고민하는 그런 단계인데 그럼 이제 어떤 거냐면 서브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주로 투자했던 게 현대모비스나 뭐 고려아연이나 LG화학이나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 제가 예를 들면은 4만 원대 주식을 샀었어요. 근데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16,000원대까지. 그리고 고려아연을 제가 12만 원, 13만 원에 샀는데 4만 원까지 떨어지고.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제가 12만 원 정도에 샀는데 그게 뭐 6만 원, 7만 원까지 떨어지고. 진짜 50%, 60%네요. 거의 70%까지 그냥 근데 저는 이거 확신이 있었던 게 뭐냐면 제가 울산에 있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공장을 견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망하면 거의 뭐 우리나라 자체가 끝 아닌가. 이거를 옮기고 할 그럴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뭐 주식을 조금씩이라도 샀었죠.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마이너스 6, 70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걸 견디면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책을 쓰면서 그거를 이제 이겨냈는데 마이너스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저점 4만 원을 찍고 40만 원까지 올라가거든요. 진짜요? 원래가 12만 원이었고. 예. 근데 12만 원도 원래 제가 12만 원 산 이유가 뭐냐면 거의 한 20만 원까지 올라가서 12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런 거예요. 그때 샀었는데 4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와, 진짜 벙커가 있는 거예요. 지하실 밑에 벙커가 있었어. 그래서 4만 원에서 이제 거의 뭐 40만 원, 50만 원까지 올라가고. 그 올라갈 때는 뭐 고려아연이 엄청나게 매출이 막 몇 배 증가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제 이유가 뭐냐면 고려아연이 굉장히 그 매출이 크고 세계적인 회사거든요. 그런데도 고려아연이 그 정도로 힘드니까 중소 아연 업체들이 전부 다 파산하고 그렇구나. 전 세계적으로 살아남은 아연 업체가 대형 업체 3개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매출을 다 독식을 하면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그리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거의 저점 6만 원을 한 7만 원, 8만 원을 찍고 거기서부터 뭐 3, 40만 원까지 올라가고 대부분 그리고 신한지주는 은행주니까 성장성이 없어서 뭐 4만 원에서 16,000원까지 떨어졌지만 그게 또 다시 5, 6만 원까지는 다시 올라가고 이제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서브프라임처럼 급격한 그런 것도 아니고 화들짝 놀라는 것도 아니고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고통의 시간인 거잖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 고통의 시간만 지나가면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지금은 사실은 투자를 뭘 해도 사실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떤 대안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은 하지 않고. 그 서브프라임 때는 유동성을 좀 공급했잖아요. 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더 많이 했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유동성 공급을 섣불리 하기 어려운 게 인플레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유동성 공급이 없어도 그렇게 주식이 지금 삼성전자도 한 40% 빠졌잖아요. 고점 대비해서. 그럼 그게 진짜로 그 고점까지 원고점을 회복하고 그 이상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그게 누구한테는 굉장히 기회가 되고 누구한테는 엄청 힘든데 보세요. 딱 이사님 말씀 정확하세요. 지금 통화량이 너무 많으니까 금리 올려서 확 좋을 건데 라고 하면 아까 그 고려아연하고 똑같은 거예요. 큰 업체만 살아남고 다 이제 그러니까 걔네 걸 갖고 오는 거군요. 그렇죠. 나중에 왜냐면 거기 파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버티는 게 이제 더 크게 올라가는 거죠. 그렇겠구나. 그런 게 그게 원래 자본주의죠. 버블이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진짜 1등이 독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는 그런 큰 엄청 그 매출이 어마어마한 뭐 분기 매출이 77조나 되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14조나 되는 그런 기업도 힘들다라고 하면은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 외의 기업 같은 경우. 그리고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하락을 하는데 삼성전자만 하락을 하면 문제가 있나? 뭐가 잘못됐나?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보면 TSMC도 거의 고점 대비 뭐 엔비디아도 뭐 반토막 예, 이상. 엔비디아도 거의 반토막, 뭐 TSMC 반토막, 인텔도 거의 뭐 지하철 뚫고 내려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게 엔비디아나 TSMC나 인텔이나 삼성전자가 다 이렇게 하락을 해버리면은 누가 버티나? 그래서 이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라는 관점이 미래에 대한 관점인데 미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사모으는 게 나쁘지 않고 근데 대신에 나는 금리가 올라가서 세상은 절망하고 다 파산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면 안 되죠. 예. 근데 진짜 이게 너무 느낌이 다른 게요. 저 주영쌤 책 다 읽어가지고 그 회고로 봤단 말이에요. 그 눈물의 회고로 멘탈을 잡기 위해서 썼던 서브프라임 그때 당시의 이야기. 근데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때는. 왜냐면 코로나 이후에 대세 상승장이었으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얘기를 똑같이 들었는데 완전 다른데요. 느낌이. 그렇죠. 이게 심리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심리가 다르니까 이제는 뭔가 이런 얘기가 굉장히 위로가 되고 그 전에는 뭐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이게 교회 나가서 성경을 계속 말씀 듣잖아요. 똑같은 말씀 매년 듣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구나. 좋은 책들은 또 이렇게 반복적으로 또 때에 따라서 읽으면 또 새로운 메시지로 용기를 또 주고. 근데 그 너무 공감이 되는데요. 진짜 그 서브프라임 때 그 고려아연 사례랑 현대모비스 같은 사례 그런 거 앞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뭐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지금은 사실은 고금리 상황일 때는 빚이 많고 부채가 높은 기업은 이제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래를 장밋빛으로 생각하면서 약간 이제 문어발식 확장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하고 이제 본업에 충실하면서 실적을 내는 기업은 끝까지 버티겠죠. 그 주영쌤 그 과거 경험까지 얘기해 주시면서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뭐 걱정이 되고 뭐 그런 거는 사실 하나도 없는데 그냥 저는 약간 속상하다라고 할까 섭섭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주택 가격이 상승해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 수 있는 이 상황이 왜 만들어졌나 그런 것들이 조금 안타까운 거죠. 그런 이제 그 상황 때문에 지금 환율도 약간 금리 올라가는 게 너무 두렵고 그러니까 결국은 생산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생산성이 없는 상승은 쉽게 올라가지만 또 쉽게 떨어지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안타까운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늘 공부를 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화폐나 이런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간단합니다. 주택 가격 상승은 원화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원화, 우리의 원가 있고 달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게 자본주의에서는 돈이라는 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나 소중하거든요. 근데 이 돈의 값어치를 끌어올리는데 주택 가격 상승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냥 우리끼리만 올라가요. 그냥 우리가 이사도 잘 다니기도 힘들고 뭐 세금만 늘어나고 이제 힘든 상황인데 거기다 이제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급증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지금 힘들 수 있는 상황이 결국은 다른 게 아니라 가계부채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굉장히 좋거든요. 1위가 보면 반도체, 2위가 2차전지, 3위가 플랫폼, 4위가 바이오, 그리고 5위가 뭐 전기차, 현대차도 굉장히 지금 미국 시장 안에서 저는 진짜 놀랬던 게 아니 과거 진짜 한 5, 6년만 해도 미국 안에서 진짜 뭐 도요타라든지 독일 3사 내지는 미국의 어떤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이. 그러니까 현대차는 사실은 그냥 큰 완전 존재감이 없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 다음에 현대, 기아차 그러니까 한 군데가 뭐더라? 세 군데가 거의 그거더라고요. 대단하잖아요. 너무 멋지더라고요. 막 이렇게 열심을. 왜냐면 저는 울산에서 늘 공장을 보니까 아산로 탁 타고 가면은 진짜 빨리 적응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데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우리 코스피가 찬밥 심세가 될 이유가 없는데
왜냐면 뭐 예를 들어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의 뭐 독일, 프랑스, 영국하고 비교해도 지금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굉장히 다이나믹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모든 상황 결국은 우리가 원화의 어떤 값어치를 끌어올리지 못하는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올라서 좀 그런 게 조금 안타깝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뭐 바닥은 알 수 없는 거고 예. 하지만 그래도 한 무릎 정도 와 있는 것 같고 또 앞으로 어떤 이슈가 터질지는 너무나도 불명확하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 주식을 또 너무 외면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래서 근데 또 안 사기는 그렇고 이런 시기에는 조금씩 한 그렇죠. 주씩이라도 사면서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시장을 외면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래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또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내가 좀 기간을 길게 잡겠습니다. 5년 정도를 내가 돈을 못 뺀다. 뺄 수 없다. 그러니까 현금 있고 금이 있고 반도체가 있으면 그죠? 왜냐면은 현금은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쵸. 값어치가 줄어들 게 뻔하고 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인플레이션만큼 상승하겠지 약간 이런 느낌인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결국은 지금도 우리는 물론 이제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상승하고 코인과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침체를 하고 있겠지만 오늘도 전 세계 인재들 그러니까 공학 박사님들과 천재들은 반도체에서 연구를 하고 계실 거고 왜 이번에 삼성전자가 3나노 했죠. 예, TSMC보다 더 일단 이제 수율을 또 봐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플랫폼 그 다음에 전기차 바이오 이쪽으로 계속 천재들이 오늘도 아마 저희가 지금 인터뷰는 이 시간에 또 그죠? 연구를 하고 있을 거잖아요. 결국 세상은 앞으로 나아갈 건데 나의 이 소중한 자산을 무엇과 바꿔놔야 되는가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이 과정도 결국은 하락을 할 때도 우리가 이제 공포도 공포지만 여기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관점도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진짜 옥석 가리는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또 주영 쌤이 말씀해주시는 대형 수출주 그리고 예.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도 한번 유심히 보시면은 예.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주영 쌤 그것도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계좌를 보면 파란불 마이너스 50% 막 이렇게 예. 들어오신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지금 마이너스 50%가 났는데 이거를 저는 속상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국민연금도 올해 수익률이 마이너스 20%라고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해외도 예. 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평균이 그러니까 저 마이너스 20% 났어요. 이렇게 하면 잘하는 거야. 잘 투자하셨는데요. 이러면서 거의 뭐 국민연금의 고급 인력들과 다르지 않은 상황인 맞아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3, 40%가 났다고 해도 그게 어떤 내가 투자를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아까 말씀드린 연준이 이 총통화를 관리를 잘못해서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축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공포심을 느끼기보다는 일단은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하면 숫자가 재밌는 게 뭐냐면 100에서 30이 빠지면은 마이너스 30%잖아요. 그러면은 70이 되죠. 100에서 70이 되잖아요. 그럼 70에서 마이너스 30이면 또 얼마가 되는 거죠? 56. 20이죠. 20이 떨어져. 네, 73, 21. 그죠? 네, 49. 그죠? 20. 그러니까 위에서는 30인데 여기 빠진 상태에서는 똑같이 빠져도 20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큰 거에서 점점점 이제 떨어지는 비율이 떨어지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50이나 60이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미 뭐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지금 뭐 괜히 속상해 해봐야 건강만 나빠지고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전체 시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전체 시장이 올라가는 걸 기다리는 게 더 효율적이고 만약에 그럼 어떤 거는 굉장히 긴장해야 되냐면 매출이 없고 만약에 적자가 난다. 그런 기업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이거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만약에 진짜 금리를 더 올리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완전히 파산할 수도 있나? 그런 기업만 좀 신경을 쓰시고요. 뭐 매출도 멀쩡하고 뭐 과거보다 그렇게 차이가 없고 실적이 나오는 기업은 지금 마이너스가 크게 난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걸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는 것도 이미 마이너스 50%인 상태에서는 뭐 더 두려울 게 없잖아. 아니 수영장 가서 요만큼만 졌나 뭐 여기까지 졌나 뭐 다 사실 이미 젖으면은
그렇잖아요. 두려움이 없잖아요. 사실은 수영장에서는 야외 수영장에서는 비가 오나 마나 관심이 없거든요. 비가 그냥 맞으면 되니까. 맞네요. 야, 그런 느낌. 근데 진짜 그 적자를 기록하거나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상폐될 수도 있는 거고 망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어려움이 닥치면은 어떤 기대심이 미래에 대한 기대심이 줄어들면서 이제 진짜와 가짜가 이제 약간 옥석 가리기가 되는 상황이죠. 이미 베린모 그렇죠. 좋은 기업이라면 맞아. 이미 마이너스가 큰데 여기서 뭐 더 빠져봐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참 이게 이상하게 위로가 되네요. 아니 왜냐면 내가 투자를 잘못한 게 아니라 국민연금도 마이너스 20%고 그리고 다 보면 나스닥도 다 빠져 있고 모든 그 투자 그 주식만 떨어진 것도 아니고 코인 시장도 지금 다 하락하는 상황이고 부동산은 지금 숨죽이고 있죠. 금리가 얼마나 올라갈까 벌벌벌벌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뭐 어쩔 수가 없고 결국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데 성장주와 실적주에 대한 나의 어떤 관점의 어떤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은 성장주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실적주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것들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성장주는 계속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이게 떨어지는 것도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질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퍼가 80이었는데 지금 반토막이 나도 퍼가 40, 퍼가 30 이렇게 높은 상황이니까 약간 그런 것 같죠. 그리고 주영쌤 제가 정말 이거 궁금했던 건데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실 때 정말 그 많은 분들이 호응을 또 해주시잖아요. 정말 찐팬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 오프라인에서 한번 모임을 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정말 100여 명 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주영쌤 말씀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고민 틀어놓고 그랬는데 그분들 혹시 좀 대략적인 투자 금액 이런 게 좀 밝힐 수 있나요? 근데 보통은 저희가 포지션 자체가 삼성전자를 약간 모아가는 그 스타일이기 때문에 금액이 좀 작지가 않고 대부분 좀 크시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보면 목표가 기본적으로는 삼성전자 1000주. 그럼 저희가 1000주 되면 막 박수 쳐주고 하거든요.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주식이 지금 떨어져서 너무 속이 상하잖아요. 그죠? 떨어지고 속이 상하는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주식이 떨어지는 거랑 별개로 만약에 홍 이사님 뭐 삼성전자 1000주, 2000주 어때요? 느낌이? 그럼 든든하죠. 그죠?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주식을 투자하면 수익률도 물론 중요하죠. 너무 중요한 건데 어차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에 우리나라의 큰 대형 업체고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성장성도 있고 그리고 실적도 좋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는데 또 배당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일반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격 어떤 수익도 수익이지만 모아가는데 굉장히 의의를 두는데 저희가 심심치 않게 10,000주, 20,000주, 나와요. 50,000주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들었거든요. 그 금액이 엄청나더라고요. 50,000주면은 뭐 금액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사실은 보통 얘기하시면 1, 2만주도 저희는 좀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기본이 1,000주, 2,000주도 굉장히 많으시고. 와, 진짜 스케일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좀 깜짝 놀란 게 진짜 다른 채널이나 이런 데서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소액 투자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런데 이게 스케일이 공 하나가 더 붙으니까. 그게 이제 홍 이사님한테 간단히 또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이제 통화를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니, 주영쌤, 저는 삼성전자를 10,000주씩,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실시간 하면 늘 10,000주, 20,000주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럼 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아니, 어떻게 10,000주, 20,000주를, 그걸 어떻게 들고 계시냐, 불안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실 우리끼리만 말씀드리는 건데, 삼성전자 10,000주, 20,000주 살 수 있는 분들은 이미 약간 직업이 이제 적절히 이제 전문직이나 약간 고소득에 포함돼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도 어느 정도 있으시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약간 소득이 높은 상황에서 부동산 늘리면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여윳돈이 만약에 한 뭐 5억에서 10억 정도 여윳돈이 있다. 라고 하면 아까 전에랑 똑같은 거예요. 자, 홍 이사님께서 예를 들면 자, 우리가 빙의를 해볼게요. 내가 약간 고소득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문 직종이다. 이 상황에서 뭐 적절히 부동산도 있어요. 뭐 집 살 거 있고 뭐 적절히 부동산이 있는데 현금이 한 5억 10억 정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금과 금과 반도체 중에서
어느 걸 드시겠어요? 그렇죠. 셋 중에 하나 고르라면 반도체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제가 그 말씀을 딱 드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막 몇만 주씩 사는 게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 뭐 현금으로 그 5억을 넘게 막 드는 거를 현금으로 들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다음 금을 막 이렇게 살 수도 좀 그쵸. 애매하고, 그러니까 뭐 ETF 금 ETF를 산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뭐 삼성전자가 배당이 나오니까. 네, 배당도 나오고. 배당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딱 말씀드리니까 아 이렇게 하면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관점이냐면 내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삼성전자를 몇만 주를 산다. 이거는 이제 너무 불안한 거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너무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내가 지금 적절한 월마다 들어오는 수입이 충분히 있고, 부동산도 여기서 만약에 더 늘리면 세금이 너무 많아지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어느 정도 내가 비축해 놓은 현금 1, 2억 있는데 그 외에 또 돈이 남는다. 그러면 이제 선택지가 약간 그런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좀 약간 그 자산이 크신 분의 관점인 거고, 또 자산이 그게 또 상대적으로 그냥 월급 생활 하시는 분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또 저번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1000주, 2000주 이런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삼성전자를 딱 들고 있으면 늘 미래가 긍정적이고, 지금은 이제 힘들지만 또 사모아 가잖아요. 사모아 가는 사람의 마인드가 어떨까요? 삼성전자가 지금 떨어졌지만 이렇게 사모아 가잖아요. 그러면 마인드 자체가 세상은 발전할 거고 결국은 물가는 잡힐 거다. 약간 그런 긍정적인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면 첫째가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일단은 건강해요. 마음이 건강. 긍정적이니까. 주식이 만약에 손실을 보고 주식을 팔았다. 그럼 어떤 마음일까요? 우울한 것도 우울한 건데 그냥 세상이 다 다 너도 나도 다 힘들어라. 약간 이렇게 되니까. 근데 만약에 힘들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물가가 잡히는 느낌이 들면. 그렇죠. 그 더 힘들죠. 왜냐면 나는 이미 다 팔았는데. 판 상태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엄청나 뭔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심리적인. 심리적인 그런 것도 굉장히 크죠. 야, 그렇군요. 그 투자 금액이 진짜 어마어마하시네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제 정말 부자 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주식들을 모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대표적인 거고, 이제 그러한 대형 수출주라든지 우량주를 많이 매수해 가시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말씀을, 왜냐면 우리가 말하기가 좋잖아요. 많은 분들이 아시고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삼성전자 말씀을 드리기가 좋은데, 지금은 삼성전자 말고도 뭐 너무 많이 빠진 주식들이 뭐 예를 들어서 게임이라든지 엔터, 뭐 그 전에 메타버스 관련 주들은 뭐 고점 대비 거의 80%? 뭐 NC소프트나 뭐 넷마블이나 뭐 펄어비스라든지 뭐 카카오 게임즈부터 해서 뭐 하이브부터 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잖아요. 그런 주식들도 빠진 거를 보면서 결국은 발전할 거다라고 봤을 때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위기 상황이 나쁘지 않을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주식을 많이 가지는 분들은 속이 상할 수 있는데 제가 또 말씀드리면 속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지금 뭐 전체 시장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속상한 거고, 근데 그 안에서 확실히 하나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마이너스가 크지만 마이너스의 어떤 중점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이 기업의 도대체 매출과 실적이 도대체 얼마냐, 고금리에 버틸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좀 체크해 주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주영쌤, 이런 분들도 예? 주식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예? 마이너스를 기록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이렇게 좀 공통된 고민 같은 게 좀 보이시나요? 그런데 생각보다 대형주 위주로 크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생각보다 그렇게 고민은 하지 않으세요. 그렇구나. 왜냐하면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든 거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럴 때 현금을 들고 있었으면 좋았겠네라고 하지만 사실 현금 자체도 지금 환율이 올라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현금의 값어치도 떨어질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현금을 들고 있다가 삼성전자가 떨어지면 더 살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는 우리가 타이밍인 거고, 그분들은 어떻게 보통은 이제 수량, 내가 지금 몇 주를 가지고 있다, 몇 천주, 몇만 주 이런 걸 가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시는데,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기분이 좀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은 거? 그거 말고는 불안해하지는 않으시죠, 사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물론 삼성전자를 진짜 뭐 1000주, 만주 이렇게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상당 소득에 또 많은 부분을 넣는데 그래도 소액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그러니까 이런 부자분들,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의 내용을 들으면
그래도 이제 좀 이런 하락장이 있을 때 좀 멘탈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금액이 작아서 금액이 크지 않은데 마이너스가 어느 정도 났다. 그러면 절대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없고. 오히려 더 기회다. 물을 다. 그렇죠. 더 기회인 거죠. 내가 이런 거죠. 왜냐면 이 지금 주식이 이렇게 과거에 비해서 지금 삼성전자 8만 원이 넘는 주식이 5만 원대까지 떨어졌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삼성전자가 3만 원, 2만 원까지 떨어져서 환율은 그때 되면 아마 2천 원까지 넘어가겠죠. 그럼 이제 시나리오입니다. 생각도 하기 싫지만. 그럼 완전히 다 모두 안 되든지 아니면은 잘 되는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우리는 긍정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힘들겠지만 세상은 발전할 거고 난 주식이 싸졌기 때문에 부지런히 사모으겠다. 그랬을 때 뭐 이렇게 내가 부지런히 사모아가는 이 세월이 만약에 잘못되면은 근데 나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너도 나도 다 잘못되는 거고 만약에 올라가면은 내가 이 성장에 같이 올라탄다. 약간 그런 관점이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금액이 크지 않으신 분들은 오히려 조금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0주, 뭐 100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럼 부지런히 1000주, 만주 갖고 계신 분들도 이렇게 굳건하게 마이너스 기록해도 끄떡없이 그냥 기분이만 상할 것이다. 그렇죠. 하시니까 그런 거 좀 염두에 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주영쌤 이게 금 그리고 현금, 반도체 이렇게 좀 언급해 주셨는데 여기 하나만 더 붙여서 달러가 있는 거예요. 요즘 달러가 1,300원 막 1,310원 막 이러더라고요. 이 달러를 좀 바꿔놓는 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달러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지금 이미 환율이 1,300원대 수준이잖아요. 1,300원대인데 지금 사실 굉장히 강달러죠. 근데 강달러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을 하면 강달러라고 하면 미국은 참 좋겠다. 저렇게 돈을 찍어내도 계속 달러가 강할 수가 있으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강달러가 유지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미국 안에서 만드는 제품이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출할 때 너무 불리해지는 거예요. 강달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입할 때는 그렇죠. 싸게 살 수 있는데 수출할 때 불리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실업률이 증가해요. 일을 많이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런 관점이 되면은 애플과 삼성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가 굉장히 가격 경쟁력. 가격 경쟁력에서 애플이 만약에 진짜 환율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테슬라 자동차보다 현대차가 월등하게 이제 가격 경쟁력에서 막강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달러가 계속 유지되기는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지금 물가도 올라가고 있는데 실업률까지 증가하면은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 같은 경우에는 무릎과 어깨가 있잖아요. 이미 어깨 정도까지는 약간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더 강달러를 고집했다가는 좀 힘들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무릎 정도, 그 어깨 정도. 예. 그래서 달러 같은 경우에는 달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현금이 2억이라든지 4억이 있다. 이렇게 하면 저는 4억 정도 현금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딱 하셨으면 좋겠냐면요. 2억은 원화, 2억은 달러. 이거는 괜찮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4억 있는데 강달러일 것 같아. 그래서 그러니까 달러를 다 사놓으면 그거 이제 투기. 이게 어차피 이거는 분산이니까 서로 이거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이렇게 포트폴리오로 해서 그렇죠, 또 이렇게 그렇죠. 하면 팔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달러가 더 올라갈 거야라고 하는 건 결국 상품 투자거든요. 그건 너무 투기적인 거죠. 달러가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제 주식과 달러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주식을 좀 사는 게 지금은 싸니까. 주식 같은 경우에는 훨씬 낫죠. 왜냐면은 달러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많은 것들이 이제 값어치가 이제 달러의 기본적인 어떤 값어치라고 하면은 저장 기능. 두 번째는 교환 수단이거든요. 달러라는 게 가치 저장과 교환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상향할 수가 없어요. 달러의 가치는 우상향하면은 망해요. 망해요. 근데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생산성이잖아요. 생산성이기 때문에 꾸준히 이제 화폐를 꾸준히 늘리면서 적절하게 수요를 늘려주면서 계속 꾸준히 우상향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둘 중에 하나로 장기 포지션으로 가면 당연히 이제 주식으로 가야 되죠. 주영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질문을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 혹시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요즘, 장이 너무 힘들어서 좀 이제 힘드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제가 어떤 생각하냐면, 제가 과거에 굉장히 힘들었을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때 힘들기 참 잘했다.
그래야지 많이 그 힘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도대체 야. 가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런 주식시장이라는 게 우리의 늘 곁에 있고 우리가 늘 쓰고 있는 돈이 만들어지는 돈의 가치가 만들어지는 공간이거든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을 외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어려움도 사실은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과정에서 어떤 투자의 어떤 경험을 쌓을 수 있다면 결국 이 모든 어려움이 큰 기회로 되돌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힘든 장에 주식시장을 외면하는 것보다 주식시장을 이제 아주 주식을 조금씩이라도 사면서 주식시장을 지켜보면은 결국 그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 결국은 굉장히 나중에 큰 도움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주영쌤, 저 갑자기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비트코인. 예. 비트코인 미래는 어떻게 보세요?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동성 값어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유동성이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 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아까 말씀드린 매출과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기본 기초 자산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면 코인 시장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가치의 측정이 아니라 투기성 자본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당분간 투기성 자본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자 갚기도 다들 힘들어 죽겠는데 약간 그런 투기성,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9% 된 상황이 지금 2%까지 떨어져야 되니까 그런 것들, 약간 그런 관점인 거죠. 그럼 단기적으로는 좀 그럴 수 있어도 막 중장기적으로 좀 보면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NFT라든지 막 이런 게 블록체인 이런 게 좀 나타나고 하면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좀 대장 코인들 있잖아요. 그런 알트코인 말고 그런 거에 좀 미래 그런 거는 조금 그래도 미래가 좀 있다고는 보시나요? 미래라기보다는 또 그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적절히 이제 물가가 안정이 되고 저금리 상황이 되면 다시금 그 유동성 자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유동성 자본이 생기는 입장에서는 코인과 주식시장이 있어요. 어느 게 더 화끈하냐면 아니 주식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냐면 9시부터 3시 반밖에 안 하고 주말에도 안 하고 나는 밤에 자면서도 하고 싶은데 자면서도 꿈에서도 하고 싶은데 나는 계속 사고 팔면서 돈을 벌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주식은 뭐 너무 절차도 많고 뭐 생각해야 되는 게 왜 이렇게 많나. 주식 종목도 너무 많고 근데 코인은 깔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동성이 확보가 되면 당연히 유동성이 핵심이다. 예, 유동성이 핵심인 거죠. 결국 그런 관점인 거죠. 그 정도로. 네, 주영쌤 이렇게 좀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주영쌤 오늘 인터뷰 한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해도 괜찮으실까요? 그럼.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 슈퍼개미 이주영 채널에 이주영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